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어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찰에 출석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전 경호처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이제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물론 이 외에도 내란 혐의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단은 현재 이제 갑작스럽게 출석한 이상 아무래도 수사의 중점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있어서 왜 그런 이제 방해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데 좀 집중이 되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뭐 일부 언론 매체 보도에도 좀 잡힌 바가 있지만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관저 주위를 배회하면서 뭐 토닥이거나 뭐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 경호처장의 어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혹시나 가담한 것은 아닌지 어떤 지시나 교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은 그야말로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두 차례 거부 끝에 경찰 요청에 전격적으로 어제 오늘 연일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고 네. 또 어제 소환 전에는 사직서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 배경과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박 전 처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경찰이라든가 저희 법조계라든가 뭐 언론계도 있어서 다 좀 당혹스러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출석의 그 배경이나 경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무엇보다 법률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차례 이미 소환 조사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박 처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발부를 피할 길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영장이 나와서 체포가 되느니 일단 또 영장이 나오게 되면은 윤 대통령과는 다르게 경호처에서 이 경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호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구인이 될 바에는 본인이 임의로 출석해서 좀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전략이 먹혀서인지 일단 어제 조사를 마치고 긴급 체포는 면했습니다. 당장은. 일단 그런 어떤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뇌부가 어쨌든 박 처장을 포함해서 4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박 처장이 이제 체포되고 사직서를 내면서 이제 대행 체제로 전환됐단 말이죠. 근데 이 수뇌부가 아무래도 4명이든 3명이든 남아 있는 이상 경호처가 작동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경호처의 어떤 가장 큰 목표는 윤 대통령의 비호, 이 영장 집행의 방어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좀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던 것이 아니냐. 이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래서 박 처장이 이제 사표까지 내면서 나왔던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제 박 전 처장이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맞는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체포 영장을 두고는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하고 있는 주장과 괴는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박 처장 본인의 사건에 좀 투영을 해보자면 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든 아니면 일반 공무집행방해든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대다수의 이제 뭐 법률가라든가 중진 입장은 이제 영장 발부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견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나 박 처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았다. 이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다라는 어떤 논리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법률가로서 개탄스러운 점은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근데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을 뭐 개인 판사의 판단이다 이런 표현,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어떤 공무원의 신분인 경호처장이 이 사법부의 판단을 뭐 논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좀 불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경호처는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김 차장도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예, 예. 3차 출석 요구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이렇게 경호처 수뇌부들이 조사를 받고 또 혹은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특수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뇌부 자리를 다 비워서 지휘 체계를 좀 무력화시킨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일 첫 선이 이제 사실 박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긴급 체포였는데 어떻게 자진 출석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김 차장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은 수순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올 것으로 보이고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좀 초기에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지휘부가 4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번갈아 가면서 매맞기식으로 시간을 끄는 전략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전략에 특수본이 조금 뭐랄까 이용이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계엄이 있은 지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수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한 수사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호처 내부가 좀 동요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철통 방어를 해왔던 경호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열이 생길지 실제로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대외적으로 경호처에는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뭐 경호처와 함께하기로 했었던 군경도 사실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예. 더 이상 방패막이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단호히 했고요. 경호처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경호처장이라고 하는 제일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진해서 이제 출석하고 또 사표를 내면서 대행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호처장 나만 믿고 해라라고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이제 영장 방해를 했었는데 경호처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돼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 지휘를 받는 일반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본인들이 이런 업무 수행을 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 아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확인된 말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이러한 업무 지휘를 따라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이제 이 수뇌부가 뭐 구속이 되고 한다면 당연히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 대략 3주 정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달 말 1차 때보다 3배가량 긴데요. 실제로 이렇게 유효 기간을 좀 길게 발부하는 경우는 자주 있나요? 이례적인 건가요?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의 특수성상 피의자가 소재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영장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일주일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이렇게 영장 집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했고 또 이제 영장 발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원조차 이러한 장면을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당연히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마 영장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2차 영장마저 사실은 특별한 집행이 없이 기간 도과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제 여론이 사실은 좀 위험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다시 3차 영장 발부로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차 영장 발부 기한을 좀 최대로 길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수사관 총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서 어제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재집행 방식으로 지금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을 택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한때는 뭐 특공대라든가 헬기 이제 동원까지도 좀 고려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러한 방식이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집행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이론이 있고 또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인 사실은 이제 이런 경찰 인력에 의한 체포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1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 제일 방해 요소가 됐던 것은 이 경호처 직원들의 예. 어떤 대형 인해 전선을 좀 형성을 해서 그걸 막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력적으로는 좀 더 우위의 점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해서 좀 압도를 하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마수대라든가 광수대 같이
조직 범죄, 대형 범죄에 대응해왔던 경찰 수사 전문 인력이고 또 체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금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렇게 좀 대형으로 이렇게 좀 영장 집행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문 인력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데 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호송차에 태워서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수사의 밀행성은 호송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또 저쪽에 뭐 상대편 쪽에 아니면 뭐 윤 대통령 쪽에 뭐랄까 좀 빌미로 또 줄 수도 있거든요. 절차의 정당성이라든가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적법성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면서도 어느 정도 또 밀행성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호송까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관할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에는 이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가서 적법하게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서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니면 뭐 충돌했을 때 누구한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내란 혐의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내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권한 이 이제 법원의 영장 집행으로 인해서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란죄를 범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뭐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판단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입니다만 이미 1차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이 없이 영장 효력 기간이 도감으로써 이제 무효가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우리 헌법상 현행법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서 그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체포 접부심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뭐 권한쟁의 심판과 같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뭐랄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름의 그런 식으로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어쨌든 접수해서 뭐 심리에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사실 영장 집행 때까지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체포가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도 또 체포 접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수순은 아무래도 뭐 예정이 되는 수순이고요. 지금까지 뭐 영장 발부 전에도 영장 발부 이후에도 사실은 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아서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집행이 되고 나면 체포 접부심을 청구해서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면서 뭐랄까 좀 유리한 여론을 차지한다든가 어떤 뭐 헌법재판소에 있을 거기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번다든가 이런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직전 김용현 전 장관을 매일 만났고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이제 민간인 신분,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인물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심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 자체가 조금 늦어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 참고인들 아니면 주변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할 정도로 입증할 증거를 갖고 나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노 전 사령관의 어떤 혐의 중에 하나가 선관위원장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선관위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라고 하는 어떤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봉쇄시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태가 좀 더 크게 논의가 되는 건데
국회와 별도로 또 선관위까지 이렇게 좀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노 전 사령관 또 핵심 피의자로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관련된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 이후에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보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